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하룻밤 사이에 시장에서 무려 2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치면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네, 차트만 보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당황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맞아요. 그런데 뉴스피드 한 구석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백악관에서 방금 폭락한 바로 그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쓸어 담으려고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계좌가 막 터져나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자산 창고를 짓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죠.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겉보기에는 완벽한 하락장이라서 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 미션은 이 붉은색 시세표라는 소음을 걷어내고 그 밑바닥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파생상품 시장이나 폭증하는 대기자금, 또 거시적인 정책 환경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가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직관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가격이라는 바다의 표면은 잔잔하게 가라앉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7만 6천 달러 선, 이더리움이 2천 달러 초반대로 밀렸고요. 솔라나나 리플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동반 하락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도 함께 떨어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가격은 떨어지는데 파생상품 거래량이 하루 만에 무려 124%나 폭증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달러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130%나 치솟았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돈을 빼는 거라면 이런 거래량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 진짜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려고 했다면 코인을 다 팔아서 진짜 달러나 원화로 바꿔가지고 은행 계좌로. 바로 인출을 해버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래소 내부의 거래량은 확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130% 급증했다는 건 자산을 팔긴 팔았는데 거래소 밖으로 나간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아, 밖으로 안 나갔다면요? 불확실성이 크니까 일단 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코인으로 바꿔서 거래소 안에 그대로 들고만 있는 겁니다. 아, 카지노에서 칩을 현금으로 바꿔서 아예 집에 간 게 아니라 그냥 게임 테이블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칩을 준 채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스테이블 코인은 일종의 화약이 마르지 않은 총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언제든 다시 현물을 살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거죠. 완전히 돈을 빼는 게 아니라 해지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군요. 네. 단기 하락 리스크는 피하고 싶지만 거대한 상승 잠재력을 놓치긴 싫은 심리가 작용한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총알을 장전한 채로 다들 숨죽이고 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망하게 만들었을까? 그 첫 번째 핵심 이슈인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을 살펴봐야겠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량 폭증의 실체가 바로 이 청산 데이터였죠. 이게 방향을 보니까 상승을 기대했던 롱 포지션 청산이 전체의 거의 68%를 차지하더라고요. 물량 절반 이상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에 집중됐고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지션이 박살이 난 건가요? 이걸 더 그림그리 양견해 본다면 단기 시세 하락의 결과라기보다는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빚, 즉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자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10달러를 들고 와서 90달러를 빌린 다음에 상승에 베팅을 한 거죠.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원금이 날아가는 위험한 상태였군요.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살짝 빠지니까 거래소들은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그 물량을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아버립니다. 이게 강제 청산이거든요. 아, 그 강제 매도 물량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계좌가 연쇄적으로 청산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쪽에 집중적으로 이런 청산 폭포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건강한 조정이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4천억 원이 날아갔는데 건강하다는 표현은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뭐 돈을 잃은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재앙이죠. 하지만 시장 전체 구조로 보면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수술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악재에도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과잉 매수세가 한꺼번에 씻겨나간 거거든요. 아, 부실하게 쌓아올린 젠가탑이 한번 시원하게 무너지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빚이 사라진 가벼운 상태가 되어야 나중에 진짜 큰 자금이 들어올 때 시장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방금 큰 자금이 들어올 바닥을 다졌다고 하셨는데 마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곳에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뉴스가 나왔죠. 두 번째 이슈, 미 백악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임박 소식입니다. 네, 시장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정책 환경 뉴스죠. 이건 중장기 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자산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잖아요. 당장 눈앞에 시세는 떨어지는데 국가 단위에서는 제도권 편입 시그널을 보내는 이 상황이 참 넌센스 같습니다. 도대체 미국 행정부는 왜 비트코인을 창고에 쌓아두려는 걸까요? 사실 전략적 비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셔야 하는데요. 과거 미국이 오일 쇼크 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석유를 지하 동굴에 비축했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건 이걸 석유나 금과 동급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화한다는 뜻입니다. 와, 단순한 인터넷 쪼가리가 아니라 국가 패권 유지를 위한 필수 자원으로 격상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발표가 현실화되면 월스트리트의 초대형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깁니다. 아, 그동안은 법적으로 안전한지 확신이 없어서 망설였던 기관들이 정부가 나서서 창고에 쌓아주니까 법적 리스크를 떨칠 수 있겠네요. 네, 정치적 편향을 떠나서 철저하게 현직 대통령 행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팩트 자체가 초대형 자본의 장기 유입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시적인 정책 기대감 속에서 실제 블록체인 생태계 내부 자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자료를 보면 생태계 내 자금 이동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본 흐름이 완전히 양극화되는 모습이 뚜렷하죠. 맞아요. 기존 디파이 총 예치금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나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2026년 1분기 솔라나의 체인 GDP는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실물 연계자산 시총은 43%나 증가했습니다. 돈이 한쪽에서는 빠지고 한쪽에서는 밀려드는데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마디로 자본이 더 높은 효율성을 찾아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과거 디파이는 실질적인 가치 창출보다는 새로운 토큰을 찍어내서 높은 이자를 주는 이자 농사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유동성이 마르니까 그 구조가 버티지 못하고 자본이 빠져나온 거군요. 네. 반면에 솔라나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압도적인 인프라 속도 때문입니다. 알펜글로 업그레이드 같은 걸 보면 거래 확정 시간을 150밀리초로 단축하려고 하거든요. 150밀리초요? 사람이 눈 깜빡이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연 시간이 거의 없어지니까 전통 금융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초단타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의 고장난 테마파크 같은 디파이에서 빠져나온 똑똑한 자본들이 초고속 고속도로가 깔린 새로운 인프라로 몰려가고 있다. 거기에 템포 같은 플랫폼이 75억 달러 규모의 대출 시장을 도입했다는 것도 실물 연계자산처럼 빠르고 실질적인 유동성을 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허상의 이자가 아니라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청산, 백악관 정책, 그리고 자본이동 트렌드를 쭉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장 내일 아침 시세창만 보고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지표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모니터링해야 할까요? 이건 증권 주요한 질문인데요. 딱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생상품 포지션 조정 여부입니다. 아까 롱 포지션이 70% 가까이 청산됐다고 하셨던 그 부분이군요. 네, 그런데 OKX 같은 거래소를 보면 반대로 숏 포지션 청산 비율이 69%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대규모 청산 이후에 이 롱과 숏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데이터 변화를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자금의 당향성입니다. 130%나 급증했던 그 엄청난 대기 자금들이 단순한 해지용 예치로 계속 머무를지 아니면 현물 매수세로 전환될지 주시하셔야 합니다.
네, 그 총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시장 분위기가 폭발적으로 반전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단연코 향후 일정과 이벤트, 즉 미 백악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공식 발표 타이밍입니다. 아, 억눌려 있던 시장 심리를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트리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점을 모니터링하시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주 명쾌한 기준점 제시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의 큰 줄기는 모두 다루었는데요. 소스 자료들 속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흥미로운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오, 어떤 뉴스였나요?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블록체인 포렌식 기술로 범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협력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직원들의 개인 세금 신고서를 AI 학습 데이터로 매입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아, 두 뉴스를 연결해 보니까 좀 소름 돋는 통찰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블록체인으로 개인의 모든 자금 흐름이 낱낱이 추적되고 가장 내밀한 금융 데이터인 세금 신고서마저 AI를 고도화하는 데 쓰이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생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진정한 가치가 과연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코인의 가격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향후 독점하게 될 데이터 그 자체에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등락 너머의 큰 맥락을 읽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